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10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쇼크 수준으로 나왔지만 허리케인과 보잉의 파업 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투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고용 지표 대신 아마존의 호실적을 반등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탐사 시추 위치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시추선은 오늘 12월 중순부터 대왕고래 유망구조 해역에서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나올 첫 탐사 시추 결과로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체코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찰 경쟁사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계약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리는 듯했던 체코 원전 수출이었지만 하루 만에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서 본계약 체결까지의 협상에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저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월요일에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자, 오늘 장중에 금투세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우리 증시가 한 고비를 좀 넘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건은 좋아졌거든요. 지수 자체가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문제는 오늘 밤부터 치러질 이제 미국의 대선이 될 것 같습니다. 대선과 관련돼서 굉장히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시장에서 대선과 관련 없이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은 무엇인지 오늘 50분 방송 준비를 했으니까요. 뒤쪽에서 두 종목, 밀착 종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를 여는 월요일인데 정말 시원하게 상승이 나와줘서 저희도 기분 좋게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또 변동성이 예고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주식광장과 함께 헤쳐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던 투데이 증시 이슈들 하나씩 미리 보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만나보시죠. 자, 뉴욕 증시에 늘 상당한 영향을 미쳐오던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상 결과로만 놓고 보면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허리케인이나 아니면 보잉의 파업 영향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죠. 결국 증시가 재료로 뭔가 삼을 만한 건 아마존의 호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고용 지표는 부진하게 나왔지만 그 안은 또 상반된 인텔이라든지 아마존 등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그다음에 또 중요시하게 여겨야 될 그 가이던스에 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시장에 반영을 하면서 굉장히 또 미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이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증시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면 이번 주 추후에, 그다음에 이번 주 말 부분에 있는 이제 FOMC 결과, FOMC 회의와 함께 이제 이런 이벤트들을 좀 소화해내고 나서 시장이 다시금 한번 방향성을 잡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상승을 하기는 했고 오늘 국내 증시도 크게 오름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번 한 주가 말 그대로 슈퍼 위크입니다. 내일 밤부터 미국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그 다음 날 늦게는 밤부터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그 다음에는 FOMC가 또 기다리고 있죠.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내재돼 있고
변동성이 어느 정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이니까 이번 한 주 동안은 조금 숨죽여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탐사 시추 위치가 사실상 확정이 된 건데요. 내년에 이 첫 탐사 시추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지속적으로 12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탐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제 네. 거의 다 왔죠. 그러니까 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뭔가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럴 때 이 사실 이런 대왕고래나 이제 시추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대내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그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그 안에서 이슈로 조금 더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내 이슈로서의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리스크적인 차원에서 다시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관련주들 한번 다시금 체크해 볼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제가 뒤쪽에 밀착 종목도 가지고 왔거든요. 밀착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증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죠. 근데 오히려 그 속에서 이런 영향을 조금 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챙겨올 수 있을지도 눈여겨봐야 할 텐데요. 밀착 종목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체코 한수원 관련해서 또 본계약 기대감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원전 수주가 사실 불발되나 하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다시 하루 만에 제자리를 찾았죠. 입찰 경쟁사들이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걸 또 기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체코 전력공사 관계자들이 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을 이달 중순에 또 방문을 한다죠. 네, 맞습니다. 이런 이제 기각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안심을 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조금 주가가 많이 밀렸던 것들이 꼬리 달고 다시금 올라와주는 양상이 오늘 보여졌습니다. 뭐 시세가 강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고 지지를 받았다라는 점에서 원전 관련주들도 우리가 집중해서 보야 될 그런 섹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재료 일정적인 부분들도 좀 남아 있습니다. 이번 달 11일에 이제 체코의 2차 협상단이 이제 한국을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네. 그 전까지는 한 번 더 이제 재료가 나오고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한 번씩 지금 저점에서 체크를 해볼 시점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께서 가져오신 이런 이슈들 추가적인 재료가 나올 만한 곳들에서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체코의 전력공사 관계자들이 11일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죠. 지속적인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좀 하락 추세로 바뀌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잘 지지받는 모습이 관련주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세세하게 이슈 짚어보면서 밀착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던 투데이 증시 이슈들 미리 보기 통해서 간략하게만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팩트체크 통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각각에 맞는 밀착 종목 2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밀착 종목에 대한 정확한 설명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주식광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 2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광장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11시에 대표님께서는 따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밀착 종목들의 정확한 정보들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팍스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장중의 혜택까지도 보너스처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밀착 종목으로는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만 요즘처럼 급변하는 장세에서 내가 단기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걸까 고민이 많아지실 텐데요.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날그날의 종목들도 팍스 통신망 안에서 보너스처럼 공개를 해주십니다. 하루 대표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불수급 포착기에 정확하게 종목들이 포착이 됩니다. 이 종목들을 통신망 안에서만 장중에 공개해 주시니까요.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장중 혜택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시원한 상승이 나왔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지수가 1.83% 상승하면서 오늘 2,588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의 상승 영향으로 일단 강보합 출발을 하기도 했는데요. 9시 40분쯤에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동의 소식이 전해졌죠. 덕분에 투심이 확실하게 살아나면서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더라도 오늘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확실하게 물량을 담아주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정말 더 시원하게 올라갔습니다. 3.43% 상승하면서 754선에서 오늘 장 마쳤는데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금투세 폐지 기대감에 오전장에서부터 크게 주가 지수가 오름세를 보였고요. 최근에 정말 지지부진했던 수급과 비교를 한다면 정말 상대적으로 큰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도 3천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냈고요. 기관까지도 2천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내면서 코스닥 지수를 시원한 상승으로 이끈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는데 9위까지의 종목이 최소 4%부터 많게는 9%까지의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을 보면 금투세가 얼마나 시장을 짓누르고 있었나 이런 부분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오름세를 국내 증시가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 흐름이 진행되는 건가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감을 섣불리 가지기는 어렵겠죠. 일단은 금투세 폐지 자체가 우리 증시의 상승을 불러일으켰다기보다는 그동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억눌러왔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점에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굉장히 또 오랜만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금투세 변수 자체는 증시 상승을 이끌어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돌아섰다라고는 보기는 아직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는 단계 그리고 반등을 계속해서 시도해 나가는 단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그래도 소폭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요국 중에 나스닥이 먼저 잘 가주고 그다음에 신흥국 시장에서도 우리 코스닥이 그 상승률, 주가 상승률이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가가 조금 더 탄력을 받고 불확실성 등이 해소가 되고 나면 또 그만큼 강하게 올라가 줄 수 있는 시장이 또 코스닥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코스닥 저점 대비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종목들, 제로 대비 많이 눌린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해보아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지난 7월 달 이후로 4개월 연속, 10월 달까지 4개월 연속 빠졌거든요. 연속으로 하락을 했는데 지금 현 시점은 그래도 반등이 나오기가 굉장히 반등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맞는 종목들, 그에 맞는
테마와 섹터들을 제가 오늘 선별을 해서 뒤쪽에 밀착 종목이랑 같이 취재를 해왔으니까 그 종목들까지 알차게 전략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원한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수 단계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금투세 이 관련해서 불안감을 계속해서 안고 있었기 때문에 증시를 짓누르는 요인이 계속해서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불안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한 시장 안에서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이런 불안한 시장 안에서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밀착 종목 2가지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밀착 종목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하나를 업데이트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죠. 에코앤드림이 그 사이에 수익권에 안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라고 대표님은 말씀을 하시죠. 보유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보유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노려보려는 종목이기 때문에 에코앤드림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SK이노베이션도 10월 25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보유 중이고요. 현재도 수익률 4% 기록한 상태입니다. 또 화장품과 관련해서도 코스맥스 짚어주셨는데 9% 넘게 수익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테크윙도 여기에는 9.34%라고 돼 있지만 일부만 익절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유 잔량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또 흐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테크윙이 또 HBM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수율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계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제 테크윙이라는 기업이고요. 10월 23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공략을 했던 테크윙입니다. 공략을 했던 자리,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이고, 사실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왔었어요. 올라와서 이제 78,8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3만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3만 원을 딱 저점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이제 반등하는, 여기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다시금 이제 시세가 상방으로 바뀌는 이런 구간을 우리가 함께 공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에 1차 목표가였던 45,000원을 이제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종가가 46,800원 정도의 형성을 했는데, 제가 2차 목표가는 이제 저와 함께하는 방에서 5만 원으로 제가 전략을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아직 보유 중이신 분들, 1차 익절하시고 남은 잔량 보유하신 분들은 이전 고점이었던 이런 5만 원 구간까지 이제 테크윙이 시세를 분출해주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또 강하게 상승을 했던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 10월 28일에 제가 공략주로 가지고 왔던 종목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 뭐 양시장 어떤 것 할 거 없이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밀려난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에코앤드림도 마찬가지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조정을 또 받았지만 이제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그 저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지지와 저항 구간을 좀 잘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구간에 우리가 같이 공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시키면서 7.3%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수익률 기준으로는 한 6%, 고점 기준으로 한 6%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종목도 제가 이제 함께하는 방에서 라이브 때 전략을 잡아드렸던 것이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갭을 채우는 구간까지, 한 45,000원 구간까지는 열어놓고 보셔라, 이렇게 전략을 잡아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이 공략을 하신 분들이라면 6%대 수익을 기록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45,000원 목표가까지 조금 더 차분하게 끌고 가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2가지 종목에 대한 수익 리뷰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들 이외에도 시장에서 아직 저점 대비 많이 눌린 종목, 재료 대비 아직 못 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제가 장중에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밀착 종목으로 2종목을 또 준비해 온 게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나도 같이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밤 11시에 있는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 제가 종목과 함께 브리핑, 그 다음에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전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 안에서는 상승하던 종목도 갑자기 또 시세를 바꿔서 내려가기도 하기 때문에 한 종목으로 5% 이상씩 수익 내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대표님이 보여주시는 밀착 종목들은 힘있게 올라가면서 기본적으로 5% 이상씩은 다 달성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보유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고요. 에코앤드림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6% 넘게 올라가면서 수익률 6% 넘게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렸던 종목들이 오늘 시장 상승의 힘으로 같이 오름세를 보인 경우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에코앤드림도 그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급등 시세가 나오면서 수익률 6% 넘게 기록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테크윙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수익률이 9%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면서 14.9%까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착 종목으로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이런 수익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방송에서도 밀착 종목 2가지를 공개해 주실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밀착 종목 새로운 전략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밀착 종목들보다 그날 장 안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좀 캐치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팍스통신망 안에서는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중 혜택 종목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대표님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팍스통신망 안에서 장중에 공개를 해주십니다. 그날 급등하는 종목들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장중에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여러분도 수익을 바로바로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도 당연히 포착된 종목들이 있겠죠.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오늘 장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불수급 포착기 검색기에서 포착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뭐 수급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쉽게 말하면 시장의 관심도, 그다음에 그만큼 살려는 사람들이 많은 종목을 캐치해내는 게 바로 이 불수급 포착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착기에 포착된 종목들은 단기 수급을 포착을 해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에 관심이 확 쏠리는 종목들을 포착을 해서 눌림목 공략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당일 시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스윙 종목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유용하게 매매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착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스윙으로도 여러분들 보셔도 되지만 단기적인 급등 혹은 이제 단기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강한 포착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대표적으로 하루 만에 또 시세가 나온 종목이 있거든요. 사면이라는 종목이고, 오늘 이제 제가 포착을 했던 시점에서는 한 12% 정도에서 포착을 해서 오늘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이고, 이렇게 보시면 분봉상 거래대금이 20억 원 이상이 포착이 되고, 그 다음에 실시간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또 크게 쏠리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이제 고점에서 따라잡기보다는 파동 이후에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또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면이라는 종목의 일봉인데요. 전일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어요. 개별 이슈, 방산 관련 개별 이슈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사실 이런 자리에서 상한가를 따라잡기는 조금 까다로운 감이 있는데 오늘 또 운이 좋게도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돼서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시점들이 이렇게 노란 색깔 표시로 표시가 되는 구간들이에요. 이 구간들이 실시간으로 수급이 강하게 쏠려서 들어오고 그만큼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점을 이렇게 노란 색깔 표시로 표시가 되게끔 제가 설정을 해 놓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장 11월 4일 오늘이죠. 장 시작하고 나서 불과 몇 분 되지 않아서, 이게 분봉인데 분봉상 한 5분 내지 10분 되지 않아서 강한 시세가 나왔어요. 사실 이런 자리에서 따라잡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따라잡기엔 리스크가 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착이 돼서 그냥 바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공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눌림목 어디서 공략을 했냐? 자,
그러고 나서 10시 이후에 10시부터 10시 반, 그 다음에 오후장 되기 직전까지 11시부터 11시 반까지 시세가 한 번 더 나오긴 했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지지를 받아주면서 어느 가격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집이 일어나는 이런 구간들을 캐치를 해내는 거예요. 자, 이런 구간이 이제 눌림목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요런 구간 내지 요런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전략을 짜서 들어가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 아까 보셨던 이 지지 라인이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이 어느 정도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는 수급이 받쳐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나서 이 종목 지속적으로 이런 검색에서 포착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상한가까지 또 찍고 상한가 근처까지 찍고 이제 오늘 마지막에는 조금 윗골이 달리면서 내려왔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외에도 오늘 또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이외에도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지금 뭐 거의 2주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금요일 굉장히 큰 음봉을 맞고 조정이 나온 종목이에요. 사실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뭐 섣불리 매수를 하기에는 겁이 나는 그런 차트 모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다시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고 수급이 일시적으로 강하게 쏠리는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11월 4일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또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불수급 포착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포착이 되고 나서 이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제 결국엔 이제 상한가로 문을 닫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저와 함께하는 그 팍스통신망 안에서 제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제 텍스트로 안내를 해드렸고, 만약에 같이 수익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축하드리고, 만약에 내가 이 네이처셀로 같이 수익을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다면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장중에 불수급 포착기 종목들 같이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이제 나도 함께 해보고 싶다. 그리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이런 종목들 나도 단기적으로 한번 시세를 내보고 싶다,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고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이외에도 이 불수급 포착기가 그날 당일에 가장 뜨거웠던 테마, 가장 시세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잘 잡아냅니다. 오늘 제 포착기에 이런 쇼박스라는 종목, 그리고 레몽레인이라는 종목도 오늘 상한가 갔죠. 이런 종목들도 다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 초반에 이제 중국에 비자 없이 이제 또 여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이슈, 중국의 무비자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항공 관련주들, 여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또 움직여줬던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강한 종목들도 제 불수급 포착기에 다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상방으로 뚫고 올라가 주진 못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기적인 시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흔적들이 모여서 스윙으로 봤을 때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오늘은 뭐 강한 시세를 끝까지 보여주진 못했지만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포착을 해내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하는 톡방 안에서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 해드리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장중에 하루 대표님의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정확하게 됐던 종목들 어떤 종목이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안에서 정말 급등 시세를 연출했던 종목들이 바로 대표님에게 포착이 됐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자, 사면부터 만나봤습니다. 오늘 20% 상승한 채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렇게 20%나 급등하는 종목을 왜 나는 모를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붙은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 포착키에 정확하게 포착이 되고요. 장중에 바로 대표님께서 공개를 해주십니다. 모든 게 다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된다는 점 계속해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상한가 기록한 또 다른 종목이죠. 네이처셀도 마찬가지로 불수급 포착기에 정확하게 캐치가 됐던 종목입니다. 사실 뭐 이슈 당연히 중요하겠죠. 재료로 삼아서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때그때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대로 다
다 살펴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또 현생을 살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슈를 하나씩 체크하는 게 더더욱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일수록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요. 대표님이 장중에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실 예정입니다. 장중에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되는 종목들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장중에 보너스처럼 혜택도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모든 혜택은 팍스통신망 안에 존재하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불수급 포착기는 잠깐 넣어두고 저희는 다시 이슈 하나씩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봤었죠. 대왕고래 관련해서 또 관련주들에서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탐사 시추 위치가 확정됐다는 소식으로 관련주들 조금 잠잠했다가 오늘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지금의 이 시세를 즐기는 수준으로만 끝내야 될지 아니면 조금 중장기로 봐도 될지 이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제 중장기로 보신다기보다는 네. 지금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정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못해도 올해 12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11월 첫 주니까 12월 그리고 본격 탐사 시점까지는 약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이제 윤곽이 좀 잡힐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 전에 계속해서 뭐 이런 재료들이라든지 일정과 관련된 좀 세부 사항들이 뉴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런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주가가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장주들의 관점 움직임들이 또 오늘 시세가 또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가스공사나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좀 큰 종목들,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랫단에 이제 또 스몰캡 안에서는 이제 화성밸브라는 종목이 또 오늘 시장에서 또 강하게 움직여줬던 종목이거든요. 이 스몰캡 안에서는 이 화성밸브가 대장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이렇게 대왕고래 이슈가 나올 때는 또 가장 또 강하게 그리고 또 빠르게 움직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화성밸브도 차트를 보시면 대왕고래 이슈가 터졌을 때 굉장히 또 이렇게 갭을 띄워서 갭 띄우고 상한가에 들어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강한 시세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로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이 올해 4월 달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올해 4월 달만 해도 5,000원 하던 주가가 이제 8월 달 들어서 15,420원까지 이제 3배가 올라간 상황이니까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올랐다.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줬다. 그래서 좀 대장격으로 보아야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단기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이제 계속 밀렸죠. 시장 빠지면서 같이 밀렸고 이제 테마의 부각이 좀 덜 되다 보니까 같이 밀려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보시면 이제 들어왔던 거래량에 비해서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들에 비해서 조정 시에 나왔던 이런 거래량들을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또 미비하거든요. 미비한 거래량.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바닥에서부터 그리고 24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강한 또 반등세가 나왔는데 또 오늘 또 포착된 거래량이 또 강한 시세에 이제 증빙을 해주는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점들을 관점으로 봤을 때 시세가 추가적으로 이제 12월 전까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오늘 17% 올라간 이런 화성밸브 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요 종목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몇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참여를 공시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다시금 시세가 강하게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밀착 종목을 또 이제 면밀히 그 성심성의껏 골라서 가지고 왔으니까 뒤쪽에서 오늘의 대왕고래 관련 밀착 종목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왕고래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재료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중장기로 바라보느냐 그거는 또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히려 1차적인 목표 구간을 잡았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한번 지켜보다가 2차 목표 구간을 잡아서 다시 진입하는 전략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건 당연히 12월부터 본격 시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죠. 화성 밸브를 또 관련주로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사실 가장 강하게 또 가장 빠르게 움직여주는 종목입니다. 4월에서 8월까지만 보더라도 4개월 사이에 3배의 주가가 급등한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후에 내려오기는 했지만요. 241선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12월까지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것으로 대표님께서는 보고 있으십니다. 화성 밸브 워낙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세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흐름 대표님께서 또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관련주의 흐름도 계속해서 짚어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통신망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화성 밸브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시겠죠. 밀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사실 화성 밸브가 이렇게 가장 힘있게 올라가는 종목인 것 같아서 다른 종목을 우리가 가져가는 게 과연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떤 점에서 조금 탁 꼭 집어서 가져오셨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테마주로 형성된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대왕고래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참여가 이제 땅땅땅 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은 기대감 단계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시행이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특수 강관을 공급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 제가 금일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그럼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불수급 포착기가 단기 수급을 포착을 하는 건 맞는데 눌림목에서 공략을 한다면 더 크고 이제 밀집된 힘을 이제 폭발시키는 강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스윙 종목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또 강한 시세가 들어와 준 것들이 포착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빠르면 하루 만에 시세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게 오늘 당장 급등을 하지 않더라도 스윙 관점으로 이틀 내지는 일주일 안에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수급이 들어왔고 포착이 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오늘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대왕고래 밀착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상장한 이후로 계속 주가의 흐름이 하락을 이어갔어요. 우하향하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이제 시세가 조금 돌아선 게 보이죠. 저점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시세가 좀 턴되는 것들이 보이다가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거래량도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이때가 대왕고래 관련 테마로 엮이면서 강한 시세를 분출을 했고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를 한다는 소식에 또 한번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조금 더 가까이서 체크를 해보자면 자, 조정이 좀 나왔죠.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저점은 다시금 이제 한번 확인을 한 단계입니다. 한 7,500원에서 8,000원 구간에서 단기 저점을 확인을 했고 지금 여기 이제 외딴 섬처럼 차트가 좀 이렇게 갭을 띄운 상태로 나와 있는데 오늘도 이제 도치 형태로 십자 도치 형태로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위아래 이제 매수세가 이제 치열하다는 거죠. 위아래 공방이 치열한 상황인데 충분히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때도 갭 상승을 하면서 이동평균선 돌파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골든크로스를 유지해 가고 있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왕고래 관련 이슈와 더불어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부각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종목 제가 여기서 종목명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오늘 밤 11시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11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오늘 밀착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그리고 손절가, 매도가, 그다음에 매수가까지 자세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밤 11시에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대왕고래 테마 안에 있는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밀착 종목은 정말 확실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혜를 제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차트상으로도 한번 주가의 흐름을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추세를 다시 되돌리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갭을 띄워서 상승한 다음에는 그래도 그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모습입니다. 골든 크로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대표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저희가 차트도 보여드리고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지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셔야지만 정확한 정보들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빠르게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주식광장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이 정말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업데이트해서 가져오신 종목이 있었죠. 2차전지 관련해서 에코앤드림도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서 가져오셨는데요. 진입하고 나서 청산일까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유 중인 상황이죠. 현재도 6% 넘게 오른 상황인데 여기에서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추가적으로 더 시세를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익률에 나와 있는 이런 수익률들 정말 찐 수익이라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점 대비, 고점 대비 얼마나 올랐냐 상승률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진입하고 청산하고 우리가 가져온 수익률이 얼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 수치입니다. 이런 수익률 여러분의 계좌 안에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방송에서 공개되는 밀착 종목들 다 얻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밀착 종목도 남겨두고 있죠. 바로 이슈부터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전과 관련해서 또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나 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기대감을 유지할 수는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변수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항소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그렇죠.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시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투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사실 1년 전에 원전을 바라보는 그것이 많이 달라졌어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AI랑 엮여져 있는 미래 먹거리로서의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제가 봤을 때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단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슈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안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가 체코원전 수주 미국과 프랑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서 주가가 한번 또 급락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밑꼬리를 달아줬고 밑에서는 저점에서 들어와주는 매수세들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든지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제 기각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금 이렇게 아래꼬리 달고 올라와주는 모습들은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도 또 중장기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번 달 11일에 또 체코의 2차 협상단이 온다고 하는데 그런 기대감으로 또 한 번 더 움직여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지금 사실은 오늘 원전이 좀 강하게 올라가줄 수도 있었는데 올라가주지 못했던 거는 이런 호재성 내용들을 조금 이제 후행성으로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 됐건 간에 이제 원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지금 AI 산업 시대에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완전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로적인 부분으로서 산업에 대한 전망으로서는 충분히 가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관련돼서 또 대장주를 한번 또 체크를 해 봐야겠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가장 시가총액도 크고 무겁고 또 둔하게 움직여주지만
그래도 이제 추세를 잘 만들고 저점과 고점을 만들면서 박스권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이제 25,000원 고점을 찍고 그 뒤로는 쭉 밀리면서 조금 아쉬운 흐름들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전에 만들어놨던 저점은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점을 올려가면서 다시금 이제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도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 혹은 수익권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 상단, 박스권 상단 근처까지는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23,000원 내지 24,000원 사이까지는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이제 원전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전반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두고 봤을 때 충분히 보유하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 나는 이런 종목 조금 움직임이 둔하고 이런 시가총액 큰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여주고 조금 스몰캡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뒤쪽에 밀착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착 종목에 대한 힌트는 뒤쪽에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까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변수가 남아 있겠지만 이 원전 자체만 놓고 본다면 미래 먹거리가 된 거는 확실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섹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관련주죠.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살펴봤습니다.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 주가가 그래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직전에 형성을 해놓은 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올라갈 수 있다고 한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을 공략하는 건 나는 성미에 맞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조금 더 스몰캡으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밀착 종목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지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스몰캡 중에서도 사실 요즘에 시세가 분출됐던 종목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쪽에 그러면 포인트를 조금 더 두셨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대왕고래에서 스몰캡에서는 화성밸브가 가장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원전에서 스몰캡에서는 이 종목이 오. 또 테마주격에서는 가장 또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는 국내 유일하게 원전, 비안전계통 제어 계측 설비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요. 원자력 발전소의 3대 핵심 기술인 MMIS를 국산화에 성공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차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의 차트가 눈에 익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원전 관련주들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이전에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몰캡 안에서는 테마주성으로 테마주에서는 또 대장격, 원전 테마주로는 또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그런 이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주가의 형성을 한 자리가 이제 이전에 만들어놨던 저점 부근의 근처이기도 하고 얘가 계속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던 12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 와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이전 고점 근처까지는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손익비 좋은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하단 부분을 이제 손절가를 잡고 이 위쪽으로 또 많이 열려있는 이런 자리에서 원전 관련 스몰캡 공략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전략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지만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밤 11시 팍스통신망 안에서 라이브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자세한 전략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 안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원전의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또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이런 힌트를 보시고서 바로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상으로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몸집이 작은 종목들 중에 가장 그래도 힘있게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손절 라인이 확실하다는 게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에 형성되어 온 이 저점들을 손절 라인으로 타이트하게 잡고 고점까지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다라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바뀔 수도 있겠죠. 이런 바뀔 수 있는 추가적인 전략은 대표님께서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밤 11시에는 또 대표님이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이 라이브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야 오늘 방송에서 만나본 밀착 종목들의 정확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장중에 보너스 혜택도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장중에 단기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하루 대표님의 불수급 포착기에 정확하게 포착이 되는데요. 이렇게 캐치해내는 종목들은 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꼼꼼하신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